안녕하세요. 저도 마케터이자 편집자 김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과 깔을 맞춰봤습니다. 색깔, 이 책입니다. 나이 따위 잊고 살렵니다. 20살 때는 30 되면 어떡해? 계란 한 판이야 라고 얘기했었는데 30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이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 중요할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딱 떠오른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산후유조 책입니다. 뭐라고 시리즈 읽어보셨나요? 사는 게 뭐라고, 죽는 게 뭐라고, 자식이 뭐라고. 저는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시크한 독거 노인의 일상 철학을 보여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시모주 아키코도요. 약간 느낌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 나이에 대해서는 하고 있죠. 저자 설명을 조금 간단히 해볼게요. 와세다 대학교 교육학부 국어국문과를 졸업하고 NHK에 입사했습니다. 아나운서로 활약하다 프리랜서로 전향하여 민영방송 캐스터를 거쳐 문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저자분의 나이는 아직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제목 자체가 나이 따위 잊고 살렵니다 이니까요. 이 책의 첫 페이지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왜 남의 나이를 궁금해할까? 대체 사람들은 남의 나이를 알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때면 반드시 나이를 묻곤 합니다. 그분은 몇 살이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감성을 지닌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의식적으로 나이를 묻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사람도 당연하듯이 그 사람의 나이를 알려주고 모른다면 검색을 해서 알려줍니다. 남의 나이를 아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알고 싶은 걸까요? 나이를 알면 어쩐지 안심이 되는 걸까요? 그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 안에 그 사람을 끼워 넣는 것일 뿐인 텐데요. 잘 생각해보면 생년월일이라는 것은 단지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것일 뿐 그날 태어난 것을 본인은 전혀 자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의 일을 갓난아기였던 자신이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생년월일이 진짜인지 아닌지 스스로 기억해낼 방법도 없고 그저 부모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을 뿐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아이가 연말에 태어날 때 부모가 다음 해 1월 1일에 호적 신고를 하거나 주변 사정이 생겨 생년월일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할 수도 없는 자신의 나이라고 하는 정보에 무게를 두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한 일입니다. 멋대로 남의 나이를 묻는 사람을 알고 보면 그저 자신과 비교를 하고 싶은 것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더 젊다는 것, 나이는 같지만 자신이 더 젊어 보인다는 것 등 대수롭지 않는 우월감에 빠져서 빌미를 찾으려는 것뿐입니다. 남의 나이에 신경 쓰는 사람은 나이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내면에는 관심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외관만으로 그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혹시라도 거짓말을 하면 철저하게 혼내주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의 나이를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물어보는 사람일수록 실은 자신의 나이에 제일 신경을 씁니다. 실제 나이는 아무리 거부해도 1년 1년 겹겹이 쌓여갑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나이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관공서에 기록되어 있는 외적 나이,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만들어낸 내적 나이입니다.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이를 가지각색으로 떠올려보는 것도 삶의 재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한 나이, 내 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나이 들었다고 자포자기할 필요 없잖아. 해가 바뀔 때마다 나는 이제 몇 살이고 또 1살 먹었다면서 나이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에 신경을 쓰든 말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는 저절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신경 쓰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빨루처럼 이제 나이가 너무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 속에는 인생은
체념하는 심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 들었는데 그 말 뒤에는 어쩔 수 없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와 같이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는 사람들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것만큼 바보 같아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체념을 일삼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가능성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거나 행운이 따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부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노력을 하다 그 결과가 축적되어 어느 날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기에서 공감을 하는데요. 나이 맞춤기라고도 하죠. 40이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해놓은 건 없고 나이는 너무 많이 먹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약간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00세 사는 인생에서 나이 40이 많은 걸까요? 아직 반도 안 온 걸 텐데요. 결혼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 과거에는 24살이 결혼 정년기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22, 23살이 되면 젊은 여성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30 정도가 되면 안절부절 못하는 시기가 옵니다. 뭔가 주위의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하고 나도 결혼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 시기에 만난 남자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저는 40에서 60대 23 전후의 여성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해서 그들의 생활과 생각을 엮어 책을 여러 권 펴낸 적이 있습니다. 20대 여성들과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솔직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와중에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그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자유롭게 살 수가 없잖아요. 결혼을 하면 출산, 육아 등으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니까 그 전에 좋아하는 것을 해놓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주로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사랑과 결혼을 별개로 생각하였습니다. 사랑은 결혼해서 가끔씩 다시 떠올릴 수 있는 달콤한 추억, 결혼은 생활 그 자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또 결혼을 하면 가고 싶은 곳에는 자유롭게 갈 수 없다며 혼자일 때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경력을 쌓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그저 결혼할 때까지만 다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경력을 쌓아도 여자 혼자서 살아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일본 여성들에게도 묻고 싶었습니다. 저는 뉴욕의 민영방송 지국 특파원에게 마땅한 사람들을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일과 사생활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그곳에 만난 여성들은 일본에 사는 여성들과 정반대였습니다. 사생활에서의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결혼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들에게 일본에 사는 여성들의 추억 만들기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 재미있다고 웃어대거나 중간중간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나이를 의식하는지, 왜 경력을 쌓아 발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지 이상하다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사회 분위기, 사회관념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 뉴욕에 살고 있던 그녀들도 일본에 있었다면 경력을 쌓지도 못하고 전직이나 승진의 기회조차 없이 결혼에 얽매여 남의 눈에 신경 쓰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에서 과감하게 벗어난 그녀들의 판단은 옳았던 것입니다. 물론 실력이 없으면 어떤 것도 보증할 수 없는 법. 어쨌거나 그녀들은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나이에 너무 얽매이는 젊은 여성들이 안쓰럽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연연하지 않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책을 한 권 펴내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바로 꺼져버려 결혼 정년기. 하지만 출판한 측에서 너무 제목이 강하다면서 변경했지만 저자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제목입니다. 정년기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것, 정년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곧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손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인생은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선택의 연속인 것이다. 그 소중한 선택을 어째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 하는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이나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저자가 결혼한 나이는 36살이라고 합니다. 결혼하는 나이는 사람마다 달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할 나이를 강요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떤 틀 안에 가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또한 저에게 결혼 정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 정년기는 내가 정하는 것이며 내가 이 순간이다 라고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 시선에 의식해서 자기 인생의 큰 결정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저도 충분히 30살 그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청춘은 나이 먹기 나름이다. 저는 평소에 제가 82살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 나이가 나오네요. 분명 매년 생일도 돌아오고 나이도 먹고 있긴 하지만 스스로 그런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나이는 계속 오르기만 하겠지만 제 안에는 주관적인 나이가 하나 더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그때그때 몇 살이라고 정하면 그것이 제 나이인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이제껏 살면서 지금이 머리도 신체도 가장 최고의 상태인 듯 느껴집니다. 판단력도 결단력도 지금이 제일 낫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좋아서 누가 옆에 있어도 개의치 않고 원고를 쓸 수 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년과 함께 젊어지고 의욕과 함께 늙어갑니다. 저자의 말로 지금이 최고의 젊은 순간, 최고의 황금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그리고 일본 문화도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상에는 사회 규범, 도덕, 얽매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정도는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나이에 얽매여가는 순간 결국은 늙어간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시간이 나의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나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에세이 나이 따위 잊고 살랍니다. 이 책을 추천합니다.